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오늘은 생택지베일의 어린 왕자 읽어드릴 텐데요. 어린 왕자와 함께 동심의 세계로 떠나보실게요. 꼬마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6살 때 나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을 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숨들이째 삼킨다. 나는 나의 제1호 그림을 그려서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겁나지 않아요?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왜 겁나니? 내 그림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었다.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호 그림을 그렸다. 어른들은 말했다. 보아구렁이 같은 건 때려치우고 질이나 수학에 관심을 가져봐. 그래서 나는 6살에 화가의 꿈을 버린 뒤 커서 비행사가 되었다. 비행사 일을 할 때 지리 공부는 도움이 되었다. 어른이 되고서도 나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의 제1호 그림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모자를 그렸네요. 그러면 나는 보아구렁이나 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골프나 넥타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비행기가 고장나서 사하라 사막에 내리게 되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곳에서 나는 첫 밤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동틀 무렵 누군가 내 귀에 대고 말을 하였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났다. 이상 야릇해 보이는 한 아이가 나를 보고 있었다. 사막 한가운데 불쑥 나타난 그 아이는 조금도 피곤해 보이지 않았고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얼떨떨한 채로 나의 제1호 그림을 보여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구렁이는 싫어. 보아구렁이는 위험해. 코끼리는 너무 크고 우리 집은 아주 작단 말이야.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려주었는데 계속 퇴짜를 맞았다. 이 양은 병들었어. 다시 그려줘. 얘는 양이 아니고 염소잖아. 뿔이 났는걸? 얘는 너무 늙었어. 오래 살 양으로 그려줘. 나는 비행기를 고쳐야 해서 마음이 급했다. 그래서 상자 하나를 그려주며 말했다. 이 안에 양이 있어. 아이의 얼굴이 당장 환해지더니 물었다. 이 양한테 풀을 많이 줘야 해? 아니, 안 그래도 돼. 아주 작은 양이니까. 아이는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잠이 들었네. 이리하여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훗날 나는 그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내 그림은 실제 왕자보다 훨씬 못하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그림 공부를 그만둔 탓에 나는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는 보아구렁이 말고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 그림이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잘된 초상화이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나한테 질문을 엄청나게 하면서도 정작 내가 물어보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루는 내가 비행기를 고치는 모습을 보더니 그가 물었다. 그게 뭐야? 이건 하늘을 나는 비행기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어?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얼른 되물었다. 넌 그럼 다른 별에서 온 거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머리만 갸웃거렸다. 이런 걸 타고 멀리서 오진 못했겠네.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해 자꾸 물었다. 넌 어느 별에서 왔어?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야? 그는 여전히 내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그림만 보며 말했다. 이 상자는 양이 밤에 잠잘 때 좋겠어. 낮에 매놓게 끈도 그려줄게. 말뚝도. 양을 왜 매어놔? 진짜 이상한 생각이네. 매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서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괜찮아. 우리 집은 아주 작아서 가봤자 멀리 못 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아주 작은 별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는 망원경으로도 안 잡히는 아주 작은 별들이 많이 있다. 나는 어린 왕자의 별이 그런 별들 중에서 소행성 B612라고 짐작했다. 1909년에 터키의 천문학자가 그 별을 발견했다. 그는 국제 천문학 총회에 가서 그 사실을 발표했지만 터키의 전통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1920년에 그 학자가 양복을 입고 다시 발표하자 모두들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행성 B612에 대해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옛날 아주 작은 별에 어린 왕자가 살았어요. 그는 양을 원했고 잘 웃었어요 하고 말해봤자 어른들은 내 말을 안 믿어준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살았던 별은 소행성 B612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갑자기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어?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바오밥 나무를 어떻게 먹어? 그 나무는 교회만큼 커다란데. 코끼리 한 떼를 몰고 가도 못 먹겠다. 그 말에 어린 왕자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코끼리 떼가 우리 집에 오면 층층이 포개놔야겠네. 그러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바오밥 나무도 커다래지기 전에는 조그맣잖아. 어린 바오밥 나무의 씨는 무서운 씨였다. 그 나무는 자라면 별 전체를 휩싸서 뿌리로 별에 구멍을 내고 만다. 어린 왕자는 말했다. 아침마다 별을 깨끗이 치워줘야 해. 작을 때는 장미하고 바오밥 나무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크면 구별할 수 있어. 그러면 얼른 뽑아버려야 돼. 어떤 게으름뱅이가 바오밥 나무들을 그냥 자라게 놔두었다가 큰일 났지. 지구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림을 그려두는 게 좋겠어.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고.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말했다. 난 해 지는 게 정말 좋아. 해 지는 걸 보러 가자. 그럼 기다려야지. 뭘 기다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자 왕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깔깔거리며 웃었다. 참,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줄 알았어.
그렇다. 미국이 낮 12시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1분 만에 프랑스로 갈 수만 있다면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프랑스는 너무 멀다. 하지만 왕자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만 옮기면 언제든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4번이나 본 적도 있었어. 슬플 때는 해지는 게 보고 싶어지니까. 그날 넌 그렇게 많이 슬펐던 거야? 늘 그랬듯이 그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닷새째 날 어린 왕자가 또 물었다. 양은 꽃도 먹어? 뭐든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데도? 가시가 있어도 먹지. 그럼 뭐하러 가시가 있어? 그러나 나는 그때 비행기를 고치느라 정신이 없었고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 따윈 쓸데없는 거야. 꽃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지. 아니야, 꽃들은 약하니까 가시로 겁을 주는 거야. 나는 계속 비행기를 고치며 대꾸했다. 그래, 내가 아무렇게나 말한 거야.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말이야. 그러자 어린 왕자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다. 중요한 일? 아저씨는 꼭 어른들 같이 말하네. 나는 좀 부끄러웠다. 어린 왕자는 화를 내며 말했다. 어떤 별에 신사 한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은 꽃향기도 맡아본 적이 없고 누굴 사랑해 본 적도 없어. 죽어라 덧셈만 해 하루 종일.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신사는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 그래, 버섯. 수많은 별 중에 단 하나 있는 꽃을 누가 사랑한다고 해봐. 그럼 그 별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질 거 아냐? 내 꽃이 저 별에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러다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그 사람한텐 온 세상이 캄캄해져. 그런데 그게 안 중요해? 어린 왕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왕자를 안고 달랬다. 양이 꽃을 못 먹게 입에 씌울 굴레를 그려줄게. 이 지구 위에는 내가 달래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그보다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린 왕자의 꽃은 꽃봉오리가 맺히고도 한참이나 치장만 하다가 어느 날 해가 뜰 때야 하품을 하며 꽃을 활짝 피웠다. 아, 겨우 깨어났네. 미안해요. 머리가 엉망이에요. 어린 왕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해와 함께 태어났으니까요. 겸손한 꽃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마음을 움직이는 꽃이었다. 아침 식사할 시간이에요?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그는 얼른 차가운 물 한 통을 가져다 뿌려주었다. 꽃은 몸에 달린 가시를 자랑하며 말했다. 호랑이가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어도 안 무서워요. 이 별엔 호랑이 없어요. 호랑이는 풀을 안 먹고요. 전 풀이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호랑이는 안 무서운데 바람은 무서워요. 혹시 작은 병풍 있어요? 저녁에는 고가를 씌워줘요. 이 별은 너무 추워요.
제가 살던 별은 꽃은 말하다 말고 멈추었다. 씨앗으로 왔으니 다른 별을 알 리가 없었다. 속이 상한 꽃은 일부러 기침을 하며 어린 왕자를 재촉했다. 병풍은요? 가지러 가려던 참인데 당신이 말을 해서. 왕자는 꽃의 마음을 점점 더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별을 떠났다. 그는 후회하며 말했다. 꽃의 말을 듣지 말걸.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을걸. 그 꽃은 내 마음을 환하게 해줬는데 나는 너무 어려 꽃을 사랑할 줄 몰랐어. 어린 왕자는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 그 별을 떠났다. 떠나는 아침에 그는 화산들을 청소했다. 화라산 2개는 아침 식사를 데우기에 딱 알맞았다. 사화산 하나도 정성껏 청소했다.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왕자는 꽃에 물을 주고 국가를 든 채 말했다. 잘 있어요.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요. 꽃이 기침을 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용서하고 행복하세요. 손에 고가를 든 채 왕자는 어리둥절해 있었다. 그래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그걸 몰랐죠. 하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고깔은 그냥 놔둬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밤바람을 좀 맞는 게 더 좋을 거예요. 하지만 짐승들은 겁나지 않아요. 나도 발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꽃은 자신의 가시 4개를 보여주었다. 그만 얼쩡거리고 얼른 떠나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꽃은 자기가 우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교만한 꽃이었으니. 어린 왕자는 별들을 방문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오, 백성이 하나 왔구나. 왕들은 누구든 자기 백성으로 알았다. 왕자가 하품을 하자 왕이 나무랐다. 감히 왕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짐은 하품하는 걸 그만오라. 여행을 오래 하느라 한숨도 못 자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품하기를 명하노라. 하품을 또 해라. 명령이다. 그러니까 하품이 안 나와요. 그럼 하품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라. 폐하, 좀 여쭤봐도 되나요? 짐은 질문하기를 명하노라. 폐하는 무얼 다스리시나요? 이 별들을 다 다스리지. 별들이 폐하께 복종하나요? 물론이다. 별들은 짐의 말에 복종한다. 해 지는 게 보고 싶어요. 태양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라고 명령해 주세요. 만일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날아다니라고 했는데 장군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누구의 잘못인가? 폐하의 잘못이죠. 그렇다. 내 백성이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해야 하느니라. 해 지는 건요? 해는 질 것이다. 때가 되면. 저녁 7시 40분경이 되겠다.
그럼 할 게 없네요. 저는 떠날래요. 떠나지 마라. 너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노라. 하지만 여기엔 재판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자신을 재판하면 되노라. 그게 가장 힘든 일이다. 저는 다른 데서도 저를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럼 이별에 사는 늙은 쥐를 재판하고 가끔 사형 선고도 내렸다가 매번 특사로 풀어줘라. 딱 한 마리뿐이니까. 사형 선고 같은 건 싫어요. 갈래요. 떠나라고 명령을 내려주세요.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떠나자 왕이 허겁지겁 소리쳤다. 짐은 너를 다른 별들의 대사로 임명하노라.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두 번째 별에는 허영꾼이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 그가 소리쳤다. 아, 찬미자가 오는구나. 허영꾼한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찬미하는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셨네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인사하기 위한 거야. 양손을 마주쳐봐. 어린 왕자가 박수를 치자 허영꾼이 모자를 벗으며 인사를 했다. 왕자가 박수 칠 때마다 허영꾼은 모자를 벗었다. 5분이 지나자 어린 왕자는 지겨워져서 물었다. 어떻게 해야 모자가 떨어지나요? 그러나 허영꾼은 칭찬이 아니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가 왕자에게 물었다. 넌 나를 숭배하니? 숭배하는 게 뭐예요? 그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이 별엔 혼자뿐이잖아요. 제발 나를 숭배해다오. 숭배할게요. 그런데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허영꾼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나며 생각했다. 아, 어른들이란 정말 너무 이상해.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술꾼은 말없이 빈병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뭘 하세요? 술을 마시지. 왜 마셔요? 잊어버리려고. 뭘 잊어버리려고요? 부끄럽다는 걸 잊어버리려고.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럽지. 그러더니 주정뱅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서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너무너무 이상해.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얼마나 바쁜지 어린 왕자를 보지도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다시 불 붙일 시간이 없어. 26 더하기 5는 31. 휴, 그러니까 도합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뭐가 5억이에요? 응? 아직도 있었니? 5억 100만. 그리고 뭐더라? 하도 바빠서. 난 성실한 사람이야. 말 시키지 마. 2 더하기 5는 7. 뭐가 5억인데요? 한번 질문하면 그만두는 법이 없는 왕자가 다시 물었다. 뭐가 5억이냐면
그러니까 하늘에 보이는 작은 것들 말이야. 반짝반짝하는. 아, 별이구나. 별 5억 개로 아저씨는 뭐래요? 5억 162만 2731개라고. 난 정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별로 뭘 하냐고요. 뭘 하긴 뭐래. 그냥 갖고 있지. 별을 가져서 뭐래요?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돼서 뭐래요? 누가 딴 별을 발견하면 그걸 사지. 사서는 관리하는 거지. 별을 세고 또 세는 거야. 아주 힘들어. 하지만 난 성실하니까. 목도리가 있으면 목에 감을 수 있고 꽃이라면 꺾어 가질 수 있지만 별은 딸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은행에 맡길 수는 있어. 조그만 종이 위에 내 별의 개수를 써서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고 잠그는 거지.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잠시 생각하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한텐 꽃이 한 송이 있는데 매일 물을 주죠. 화산도 3개 있는데 주말마다 청소를 해주고요. 나도 좋지만 꽃과 화산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아저씨가 별을 가졌다고 별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사업가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다.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나며 생각했다. 어른들은 완전히 이상해. 5번째 별에는 가로등 하나와 점등인 한 사람이 있었다. 가로등을 켜면 별을 깨우고 끄면 별을 재우는 거네. 어린 왕자는 점등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등을 왜 껐어요? 명령이니까. 안녕? 무슨 명령이요? 등을 끄라는 명령이지. 잘 자. 점등이는 다시 불을 켰다. 왜 불을 켰어요? 명령이니까. 명령은 그냥 명령이야. 좋은 아침. 점등이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너무 힘들어. 전에는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끄면 됐는데. 명령이 바뀌었나요? 아니, 명령은 그대로인데 이 별이 점점 더 빨리 도는 거야. 이젠 1분에 한 번씩 도니까 1분마다 켰다 끄느라고 쉴 수가 없어. 재밌어요. 아저씨 별은 1분이 하루구나. 우리가 얘기한 지도 벌써 한 달이야. 30분이니 30일이지. 잘 자. 어린 왕자는 의자를 옮겨가며 해지는 걸 보던 일이 떠올라 말했다. 아저씨,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저씨 별은 아주 작으니까 항상 해를 볼 수 있게 천천히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낮이 계속 될 테니까요. 난 잠을 자고 싶은데 걸어가며 잘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점등이는 다시 불을 껐다. 어린 왕자는 점등이과 친해지고 싶었지만 둘이 있기엔 별이 너무 작았다. 왕자는 하루에 1440번이나 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별이 참 좋았다. 6번째 별은 대단히 넓은 별이었고 대단히 큰 책을 펴놓은 노인이 있었다. 그가 소리쳤다. 오, 탐험가가 하나 왔구나. 어디서 왔니? 이 큰 책은 뭐예요? 할아버지는 뭘 하세요? 난 지리학자야. 바다, 강, 마을, 산과 사막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아는 학자지. 할아버지 별은 참 아름다워요. 큰 바다도 있나요? 나야 알 수 없지. 마을과 강과 사막은요? 나야 알 수 없지. 지리학자라면서요. 그렇지. 하지만 탐험가는 아니니까.
나한텐 탐험가가 없단 말이야. 지리학자는 중요한 사람이라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 대신 탐험가를 만나서 기록을 하지. 인격부터 조사한 다음에.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에 큰일이 나니까. 술꾼인가도 조사해. 술꾼은 물건을 둘러보니까 산이 하나인데 둘러볼 수도 있잖아. 아, 그런 사람을 저도 알아요. 그렇게 탐험가를 조사한 다음엔 증거물을 내놓으라고 해. 큰 산을 발견했다면 그 산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지. 그나저나 넌 탐험가지? 내 별 이야기를 해주렴. 제 별은 아주 작아요. 화산이 셋 있는데 둘은 활화산이고 하나는 사화산이에요. 꽃도 하나 있고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왜요? 가장 예쁜데? 꽃은 순간적이니까. 순간적이란 게 뭐예요? 산은 제자리에만 있지. 바다도 늘 그대로지. 그런 영원한 것만 쓴단다. 사화산이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순간적이란 게 뭐예요? 사화산이나 활화산이나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산이야. 안 변하는 거. 순간적이란 게 뭐예요? 그건 곧 없어질 위험이 있는 이란 뜻이야. 내 꽃이 없어질 위험이 있나요? 그럼 물론이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 꽃은 순간적이구나. 겨우 가시 4개로 자신을 지키는 꽃을 혼자 두고 떠나다니. 할아버지 생각에 제가 어느 별에 가봤으면 좋겠어요? 지구라는 별이 좋아. 평판이 좋은 별이거든.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에 대해 생각하며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7번째 별이 지구였다. 지구에는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와 90만의 사업가와 750만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꾼, 즉 거의 20억의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46만 2,511명의 점등인도 있었다. 지구에 온 어린 왕자는 사람을 하나도 볼 수 없어 잘못 온 건가 걱정했다. 그런데 달빛에 고리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뱀이었다. 왕자는 말을 걸었다. 안녕? 뱀도 인사했다. 안녕. 내가 어디에 떨어진 거지? 지구의 아프리카. 지구엔 사람이 살지 않아?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안 살아. 지구는 크거든. 어린 왕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젠가는 자기 별에 되돌아갈 수 있게 별들이 빛나는 거야. 내 별을 봐. 바로 머리 위에 있지만 정말 멀리 있지. 아름다운 별이네. 여기 뭐하러 왔어? 어떤 꽃하고 일이 좀 있어서. 잠시 말이 없던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지? 사막은 좀 외롭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왕자는 뱀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말했다. 넌 참 묘하게 생겼구나. 손가락같이 가느다랗고. 하지만 어떤 왕의 손가락보다도 힘이 세지. 별로 안 세 보이는데 다리도 없으니 여행도 못하겠네. 널 아주 먼 곳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지. 배를 탄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둥그렇게 감며 말했다.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되돌아가게 해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넌 순진하고 별에서 왔으니 너 같은 아이가 여기 있으니 마음이 안 좋네. 언젠가 내배울 생각이 몹시 나면 말해. 널 도와줄게. 그래, 알았어.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수수께끼처럼 말해? 난 그걸 다 푸니까. 더 이상 둘은 말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다 꽃 한 송이를 만났다. 안녕? 사람들은 어디 있지? 사람들? 몇 년 전에 본 적은 있어. 하지만 어디 있는진 몰라.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니까.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있어. 꽃이 말했다. 잘 가.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쳤다. 안녕. 그러자 메아리가 답했다. 안녕, 안녕, 안녕.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우리 친구하자.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이상한 별이구나. 아주 메마르고 날카롭고 소금투성이 별이야. 상상력이라고는 없나 봐. 남이 하는 대로 따라만 말하고. 우리 집에 있는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었는데.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모래와 바위와 눈 속을 걸어다닌 끝에 마침내 장미가 있는 정원을 찾아냈다. 안녕? 장미꽃들도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꽃들이 자기 꽃과 비슷했다. 어리둥절한 왕자는 물었다. 너희는 누구니? 장미꽃이지. 장미꽃이라고? 어린 왕자는 너무나 불행해졌다. 자신의 별에 사는 장미는 자기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정원 하나에 비슷한 꽃이 5,000송이나 피어 있었다. 내 꽃이 이걸 보면 정말 화를 내겠어. 창피한 걸 안 보이려고 기침을 마구 하고 죽는 신용을 하겠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줄 알았는데 그냥 흔한 꽃이었어. 거기다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화산셋. 그나마 하나는 완전히 불이 꺼진 화산이고 그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왕자가 되겠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그때 누군가 인사를 했다. 안녕? 안녕? 소리는 들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 사과나무 말이야. 어린 왕자는 그쪽을 보며 말했다. 넌 누구니? 참 예쁘구나.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정말 슬프거든.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길들이는 게 뭐야? 사람들은 총을 갖고 사냥을 해. 사람들은 닭도 키워. 넌 닭을 찾니? 아니, 난 친구를 찾아. 길들이는 게 뭐야? 그건 관계를 맺는 거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넌 아직 나한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아이일 뿐이야. 그렇지만 내가 나를 길들이면 나한테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되지. 아, 이제 좀 알겠어. 나한테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그럴 수 있지.
지구엔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지구에 있지 않아. 다른 별에 있다고? 거기도 사냥꾼이 있니? 없어. 고 괜찮은데? 닭은 있어? 아니, 닭은 없어. 완벽한 별은 없구나. 여우는 한숨을 쉬더니 덧붙였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난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아. 닭은 전부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전부 비슷비슷해. 그래서 좀 심심하지.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이면 내 생활은 환해질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내 발자국 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저길 봐,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안 먹으니까 밀밭을 봐도 아무것도 안 떠올라. 하지만 넌 금발이니까 내가 날 길들이면 금빛 밀밭만 봐도 내 생각이 나겠지. 그러면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좋을 거야. 여우는 말을 그치고 어린 왕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제발 날 길들여줘. 그러지 뭐. 하지만 난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일들이 있어. 자기가 길들인 것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서 뭐든 가게에서 사. 하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잖아? 친구를 원하면 날 길들여. 어떻게 하면 돼? 참을성이 많아야 돼. 처음엔 좀 멀리 떨어져서 풀밭에 앉아 있어. 곁눈질로 널 볼게. 말은 하지 마. 말이란 오해를 불러오니까.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와서 앉아. 다음날 어린 왕자가 다시 가자 여우가 말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게 더 좋아.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다가 4시가 되면 안절부절 못할 거야.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오면 난 몇 시에 마음을 준비할지 모르게 되잖아? 의식이 필요한데 말이야. 의식이 뭐야? 그건 어느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느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사냥꾼은 목요일에 동네 아가씨들이랑 춤을 추거든. 그러면 나한테 목요일은 기가 막힌 날이 되잖아? 사냥꾼이 아무 때나 춤을 추면 그날이 그날 같을 거 아냐. 그렇게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떠날 시간이 되자 여우가 말했다. 울고 싶어. 내가 나보고 길들여 달랬잖아. 그런데 울면 어떡해. 그럼 넌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 얻은 게 왜 없어? 밀 색깔을 얻었잖아. 다시 장미한테 가봐. 그럼 내 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런 다음 돌아와 작별해줘.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꽃들을 보러 갔다. 너희는 내 장미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가 길들인 사람도 없어. 길들이기 전에 여우같이. 하지만 여우는 내 친구가 되어서 이제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장미꽃들은 그 말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내 꽃 하나가 너희 모두보다도 나한텐 더 중요해. 내가 물을 주고 고가를 씌워주고 지켜준 나의 장미니까.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되돌아와서 말했다. 잘 있어.
여우가 말했다. 잘 가. 내 비밀은 이거야.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정말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인다. 내가 내 장미에게 바친 시간 때문에 내 장미가 그토록 소중해진 거야. 내가 내 장미에게 바친 시간 때문에. 잊지 않으려고 그는 따라 되뇌었다. 잊지 마. 언제나 내가 길들인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해. 내 장미한테.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잊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되풀이했다. 어린 왕자는 조금 더 떠돌다 어떤 별에서 알약상이를 만났다.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 동안 목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약이었다. 이 약을 왜 팔아요?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니까. 일주일에 53분 절약되지. 그 시간에 뭐래요? 하고 싶은 거라지. 나 같으면 53분 동안 천천히 우물로 걸어가겠어요. 우리야말로 우물이 필요했다.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걸었다. 한참을 걷자 밤이 되어 별들이 반짝였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별이란 보이지 않는 꽃 때문에 아름다워. 사막은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어서 아름답고. 그래, 무엇이든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아름답지. 아저씨는 내 여우하고 생각이 같아서 좋아. 그는 곧 잠이 들어서 나는 왕자를 품에 안고 길을 걸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보물을 안고 가는 것만 같았다. 새벽에 우리는 우물을 발견했는데 사막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우물 같았다. 신기해. 도르래의 물통에 줄까지 다 있어. 어린 왕자가 웃으며 도르래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가 우물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하네. 나는 물통을 끌어올려서 그가 마시게 해주었다. 별 아래를 걸어와 도르래의 노래를 듣다니 성탄 선물처럼 좋았다. 이 별의 사람들은 장미 한 송이만 있어도 찾을 수 있는 걸 못 찾아. 정원의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면서도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찾아야 하는데 참, 양한테 씌울 굴레를 그려준댔잖아. 굴레를 그려주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죄어왔다. 있잖아 아저씨. 내가 지구에 떨어진 게 내일이면 1년이 돼. 바로 이 근처였어. 왕자의 말을 듣자 나는 가슴이 더 죄어왔다. 나는 물었다. 그럼 너를 만난 그때도 1년이 되어 여기로 오던 중이었니? 그는 이번에도 내 질문에 답하지 않고 말했다. 이제 아저씨 기계한테 갔다가 내일 저녁에 다시 와. 다음날 저녁 다시 걸어가는데 우물 옆 오래된 돌담 위에 어린 왕자가 걸터앉아 누군가와 말을 하고 있었다. 생각이 잘 안 나? 여기는 아니고 이 근처야. 나는 계속 다가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발자국이 시작되는 데에서 날 기다려. 오늘 밤에 그리로 갈게. 조금 있다 왕자는 또 말했다. 독은 좋은 거니? 오래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조여와 발을 멈췄다. 이제 가봐. 내려가고 싶어.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 쪽으로 머리를 들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빼들고 뛰어갔다. 그러나 뱀은 내 소리를 듣고 조용히 모래 속으로 기어가더니 천천히 사라졌다. 나는 왕자에게 달려가 눈처럼 창백해진 왕자를 품에 안아들었다. 어떻게 된 거야? 뱀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나는 왕자의 황금빛 목도리를 풀고 물을 먹였다. 왕자는 내 목을 껴안으며 말했다. 기계를 고쳐서 정말 좋아. 이젠 아저씨 집에 가겠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얘기를 막 해주려 했던 것이다. 왕자가 말했다. 나도 오늘 집으로 갈 건데 너무 멀고 너무 힘들어. 나는 왕자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많이 무서웠구나.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이 훨씬 무서워.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 내 별이 내가 떨어진 바로 그 장소 위로 오게 돼.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다 못된 꿈일 뿐이야. 중요한 건 보이지 않아. 어떤 별에 있는 꽃을 사랑하게 되면 밤에 하늘을 보는 게 참 아늑해져. 모든 별에 다 꽃이 피어 있으니까. 아저씨 밤마다 별을 쳐다봐. 별들이 다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내가 그 별 중 하나에 살면서 웃고 있을 테니까. 슬픔이 가라앉으면 나를 만난 게 기쁘게 생각될 거야. 아저씨는 별을 쳐다보며 말할 거야. 별만 보면 웃음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5억 개의 웃음방울이 달린 셈이지.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갑자기 엄숙한 얼굴이 되어 말했다. 오늘 밤에는 오지 마.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좀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죽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러니 보러 오지 마. 올 필요 없어.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뱀이 아저씨를 물지도 몰라서 그래. 뱀은 사나우니까.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긴 뱀들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긴 해. 그날 밤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왕자를 나는 겨우 따라잡았다. 아저씨, 난 죽는 게 아니야. 너무 멀어서 내 몸을 끌고는 갈 수 없을 뿐이야. 무거우니까. 하지만 이건 낡은 껍질인걸? 낡은 껍질이 슬플 게 없지. 내가 별을 쳐다보면 별들은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될 거야. 나는 가만히 있었다. 아저씨는 5개의 방울을 가지고 난 5개의 우물을 가지고 우리는 둘 다 말을 그쳤다. 어린 왕자도 울고 있었다. 바로 저기야. 나 혼자 한 발자국만 디디게 해줘. 왕자는 겁이 나는지 주저앉더니 말했다. 아저씨, 내 꽃은 내 책임이야. 그 꽃이 얼마나 약한데. 그런데도 몸을 지키는데 4개의 가시밖에 없단 말이야. 나도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 주저앉았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 이게 전부야. 어린 왕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몸을 일으켜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발목뒤에서 노란 빛이 반짝했을 뿐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 넘어지듯 스르르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래, 벌써 6해가 지나갔다. 나는 지금껏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동료들은 살아 돌아온 나를 보고 대단히 기뻐했다. 이젠 나도 조금 진정이 되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되돌아갔다는 것을 안다. 해 뜰 때 보니 그의 몸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 무거운 몸이 아니었나 보다. 나는 밤마다 별의 웃음소리를 듣는다. 5억 개의 방울소리 같은. 그런데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굴레 그림에 깜빡 잊고 가죽끈을 그려주지 않았다. 굴레를 못 씌웠을 텐데. 때때로 나는 생각한다. 혹시라도 방심을 해서 양이 꽃을. 그러면 방울들은 모두 눈물로 변해버릴 것이다. 양이 꽃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에 따라 세상이 온통 달라진다.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다. 이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쓸쓸한 풍경이다. 이것은 아페이지의 풍경을 다시 그린 것이다. 어린 왕자가 땅에 나타났다 사라진 곳이 여기다. 이 그림을 잘 봐두었다가 언젠가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다 바로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제발 부탁이니 이 별 바로 아래에서 잠시 서 있기를. 그때 만약 어떤 아이가 다가와서 웃는다면, 그리고 그 애의 머리가 금발이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애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바란다. 그러면 이렇게도 슬퍼하는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당장 나한테 편지를 보내주기 바란다. 그 애가 이곳에 다시 돌아왔다는 편지를.